어두운 시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왔구나. 드디어 그것이 완성됐다. 국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그들에게는 6개의 희망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조선인의 자주성과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 조선어 말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1926년 조선 총독부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매래! 조선어를 가르치고 조선어 책을 내겠다!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조선인 교사 박두성이었다. 박두성, 이놈에 대해서 조사해봐! 하이! 1888년 강화에서 태어난 박두성은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의 권유로 한성사범학교를 나와 교사가 됐는데, 박 선생, 우리와 함께 만주로 갑시다. 만주요? 그것을 본거지로 삼고 독립운동을 시작할 거요. 그는 독립운동을 하자는 제안을 받지만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동희 선생이 나에게 부탁하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민족성을 되찾고 나를 되찾게 만들라 하셨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조선에 남기로 한 박두성. 그는 어이동 보통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1913년 재생원 맹하부 교사로 부임한다. 재생원은 조선 총독부 산하 특수교육기관으로 고아를 보육하는 양육부와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교육하는 맹하부가 있었는데, 이는 일본이 사회복지에 힘쓰는 것으로 위장해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유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박두성은 조선 아이들, 그 중에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하고자 재생원 맹하부의 교사로 부임하는데, 그가 목격한 그곳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이용거대예, 죄송합니다. 이용거대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나타가 아타라시크 혼이시다 교신할 거야. 거이치라 텐지가 젠젠히 오메나이. 따까 아타가 찬또 오시에로 막았다. 학생들은 수업을 감시하는 순사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던 것이다. 애들아, 점자를 익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니? 이건 일본 점자잖아요. 일본어도 알지 못하는데 일본 점자를 어떻게 읽어요? 당시 학생들의 점자책은 일본어 체계로 만들어진 일본 점자로, 점자 자체가 생소한 시각장애인들이 이를 학습하기란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맞는 말이야. 조선어로 된 점자도 아니고 일본어로 된 점자를 어떻게 바로 읽겠어? 이에 박두성은 한글 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하지만 당시는 조선어 교육이 금지된 상황. 그는 1920년 일본의 감시를 피해 몰래 점자 연구를 하기 시작해 3년 후 자음은 3개의 점, 모음은 2개의 점으로 된
32점씩 점자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초성과 종성이 구별되지 않아 오독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그는 1923년 특단의 대책을 내리는데 밤에 긴급히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학회를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다. 스승님과 함께라면 저흰 영광이죠. 무슨 학회입니까? 점자 연구위원회? 스승님, 이게 뭡니까? 내가 맹아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점자가 없지 뭔가. 맹아들을 가르치려면 한글 점자가 무조건 필요해. 박두성은 이종덕, 전태환 등 8명의 제자를 모아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어를 가르치는 게 금지돼 있는데 한글 점자를 만들다니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놈아, 네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냐? 너는 내 앞에서 우리말을 쓰면서 왜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지 말란 소리냐? 나는 아이들에게 한글 점자로 글을 가르쳐 마음에 눈을 뜨게 하고 싶다. 그는 비밀리에 제자들과 점자 개발에 매진하는데 잘못 만들어진 점자에 한번 길들여지면 맹아들의 손끝 감각은 다시 고치기 어려울 거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한글 점자를 만들어야 해.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점자 하나하나를 지문이 닳도록 만져가며 연구한 결과 1926년 박두성은 6개의 점을 사용 63개의 기호로 구성된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만든다. 훈맹정음은 13개의 초성자, 21개의 모음, 14개의 받침자음이 있는데 기역, 리을, 비읍, 시옷, 지읒, 치읓이 종성일 경우 대칭으로 표기했고 받침일 때 소리가 변하는 자음인 니은, 디귿, 미음, 기읍, 티읕, 피읍, 히읗은 한 단을 내려 표기, 사용자로 하여금 가독성을 높였다. 그렇게 박두성의 훈맹정음은 현존하는 모든 점자 체계를 통틀어 가장 간편하면서 정확하고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9월 29일에 훈맹 정음을 반포한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 9월 29일이었지. 우리의 훈맹정음도 9월 29일 반포한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음력 9월 29일인 11월 4일에 훈맹정음을 반포하겠다고 선언한 박두성. 이 기쁜 날 너희들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한글 점자를 만들긴 했으나 이를 반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순간 조선 총독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내 목을 걸고 훈맹정음을 반포하겠다. 훈맹정음 반포를 위한 박두성의 사생결단. 그것은 정면 돌파였다. 재생원 맹업 선생 박두성과 그 제자 8명이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 6년 동안 조선어 점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6년! 근데 그동안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건가? 모두 잡아들이고 점잔을 전부 불태워 씨를 말려버리겠습니다. 냅둬라. 앞도 못 보는 그들에게 그리 뭐 그리 대수라고 허가해줘라.
놈들이 천황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득이 아니겠나. 이례적으로 훈맹정음 사용을 허락한 조선 총독부. 스승님! 조선 총독부가 드디어 훈맹정음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스승님이 해내셨습니다. 이놈아, 지금 질질 짜고 있을 때냐? 어서 아이들한테 점자를 가르쳐야지. 이는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실시한 조선인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 정치적 전략이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자주 독립의 씨앗이 되었다. 언젠가 우리는 자주 독립을 이뤄낼 것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내야만 한다. 훈맹정음을 반포한 박두성은 맹아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까지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밝은 마음을 가지려면 쉬지 않고 배움을 행해야 하지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마음도 어두워지는 법입니다. 부디 그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제게 보내주십시오. 여기가 조선맹인 사업협회 맞습니까? 맞소. 내가 박두성이요. 찾아오기 힘들지 않았소. 태극문양이 그려진 집을 물으니 다들 잘 알던데요, 선생님? 잘 찾아왔소. 그는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대문에는 항상 커다란 태극 문양을 그려놓았고 그곳에서 훈맹정음을 교육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각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 1939년에는 시각장애인도 한글 점자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후 박두성은 더 많은 점자책 출판에 매진.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는 전쟁으로 시각장애를 입은 군인들에게 점자 교육을 했다. 그러던 1963년 점자책은 쌓지 말고 꽂아라. 점자가 눌리면 안 되니까. 평생 애맹정신을 가슴 깊이 품고 산 박두성은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한글 훈맹정음을 남기고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나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하느라 한평생 지나온 것뿐이지요. 그러니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권을 빼앗긴 어두운 시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6개의 별이 된 박두성의 훈맹정음은 2020년 10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그가 남긴 업적과 유산들은 인천에 있는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서 보존되고 있다.